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트럼프가 추구 전략을 모색하는 와중에도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공격을 더 하겠다. 이게에서 정렬되지 않았고, 루카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란의 사이드의 짝퉁입니다. 미국이 짝퉁을 만들었죠. 저게 미국의 첨단 기술 스타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시점에서는 AI를 사용해가지고 자동으로 표적을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작고 가볍고 싸지만 첨단 기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인공지능이 정말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적지부를 빠르게 색출해가지고 적지부 붕괴와 무력화가 이뤄지면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부가 붕괴돼도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은 그러면 AI가 없느냐?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방어자 입장에서는 원래 지휘 통제는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는 게 저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지휘부부터 타격하면 이 지휘부가 공백된 상태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적이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여기 때문에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다. 이게 기존의 전쟁 관점이었어요. 근데 AI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사람 대신 지휘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란은 그걸 밝히고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란은 혁명수비대 각각 개별 부대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부가 손상되거나 누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맞춰가지고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는 사실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터키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누가 터키를 공격하나,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다만 군사작전 입장에서는 각각 지휘관들이 AI를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야전 지휘관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뉴스를 보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수시설을 공격한다, 뭐 어디에 정유시설을 공격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AI가 또 방어자의 입장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지휘관을 죽여야지 이란의 군사행동들이 정지될 것인가, 이게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늪에 빠진 상황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거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번에도 인지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사실상 이란발 그 허위 정보를 SNS나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우리 교민들한테 이야기도 했고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봤어요. 양탄자의 뭐 무슨 알라딘도 아니고 알라딘이 뭐 격투시키고 뭐, 사실 이거에 요즘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인지전을 이란이 펴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장에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거 외에도 약간 진짜 그럴듯한 게 많았어요. 뭐 네타냐후 총리가 죽었다, 미국인 사상자가 200명이 발생했다, 이것을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제3세계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그리고 미 항공모함 에이브라함 링컨호가 미사일에 맞았다는 소식도 한때 있었습니다. 핵심은 가짜로 밝혀진 게 다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한 겁니다. 밝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군사 타격이나 아니면 정치적 혼란에 노리는 전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챗GPT 할 때 물어볼 때 요새 뉴스가 뭐가 있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끝에 항상 물음표를 붙여주십시오. 혹은 이거 진짜야? 라고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LLM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대로 이제 원하는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잘못 쓰면 가짜 뉴스인데 진짜인 것처럼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헤럴드 경제 신문 잘 보시면은 팩트를 더 잘 체크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전쟁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집속탄을 쓰고 있다. 이게 사실 집속탄이라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게 국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서 집속탄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집속탄이라는 게 무엇인가? 단일 탄두가 아니라 자탄, 그러니까 엄마 탄두가 있으면 아들인 그 자그마한 폭탄들, 비유를 하자면 수류탄 정도 되는 것들을 수백 미터, 반경 수백 미터 넓게 흩뿌려서 광역 제압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흩뿌리고 터지는 게 아니라 불발됐을 경우에 지뢰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지거나 이러다 터지기 쉬워서 재래식 무기 금지 조약에서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걸 천무라든가 이런 로켓포나 미사일에 집속탄을 만든 것을 이제 폐지하고 단일 탄두를 하거나 이런 걸 바꾸는 과정인데, 이라는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속탄을 사용한 거죠. 이 집속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 반경이 넓을 뿐만 아니라 공격해야 되는 요격 시점에 미리 자탄들을 뿌려버리면 요격해도 자탄들은 그대로 가가지고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요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지금 사실 북한도 이걸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뭐 이란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란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한국 무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무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서너 가지 정도를 꼽는데 일단 가장 유명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천궁이겠죠.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전에서 사용했다 발표도 하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사드를 보조할 수 있는 LSM이 지금 개발 완료됐다 했잖아요. 예.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은 올해를 LSM 수출 원년으로 삼아서 지난달 열렸던 WDS 2026 그 전시회에서도 LSM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한테 천궁2랑 같이 패키지로 사라고. 예. 그래서 LSM 천궁2 요 수출은 굉장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공격 무기의 판매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지금 수출이 이미 돼 있고 네. 현지에 미사일 공장 세우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란한테 반격 작전을 할 때 항공기를 투입해도 되지만 항공기는 격추당하면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란과 이제 주변 나라들이 가까우니까 지상에서 300에서 500km 사거리로 이란 본토를 때리거나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기지를 때릴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해서 전 천무의 수출도 좀 잠춰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천궁2 말고도 대공 무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 지금 우리 수도 서울 상공을 지키고 있는데 중동 국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막 지역에서도 이게 잘 운용될 수 있다고 제작사 측에는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차기 AI 기반 대공 무기라고 있습니다. 일명 옛날엔 BO2라고 불렸는데 드론을 요격할 때 미사일이 너무 비싸니까 AI 기반 대공포로 이걸 요격하는 개념들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중에 비호복합 같은 경우에 좀 달라는 식으로 중동 관계자들이 얘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호복합 자체는 생산 라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걸 생산한 것은 조금 어렵고 후속인 BO2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수출 전용 무기 체계로 AI 복합 대공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천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호의 수출은 가능할 것이고 그럼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다. 천호랑 우리 비호복합이 드론을 잡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이게 약간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천호나 이제 비호복합 둘 다 차이드 드론과 같은 이 장거리 공격 드론 파괴에는 아주 적절한 성능을 보여주고 충분히 다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보다 좀 크고 약간 노트북만한 이런 드론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없다는 건데 천호도 충분히 이런 상태에서 드론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호 수출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제안했던 거는 천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중동에 제한 중이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땡겨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특기를 한 것도 하드킬 드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직접 충돌해서 막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 하드키 드론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동 국가에 이미 수출한 업체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하드키 드론 업체들이 이번 사건의 계기로 같이 중동에 진출할 것이라고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예컨대 지금 미국산 무기들이 엄청나게 쓰이다 보니 수입을 요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K방산에도 미칠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여파가 한국 K방산에도 이미 미친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할 때 FA50 EGI 장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FA50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할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항법 장비인 EGI라는 장비 도입이 늦어져 가지고 폴란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산 부품이 아니라서 그냥 주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게 사실 FA50 PL 버전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미국 RTX사에서 수입하는데 이게 개발이 늦어져서 인도가 또 늦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기가 올 것이 사실이고 한국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부품 국산화 여기에서도 현재 K방산 매출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우리 방산이 수출이 잘 된다 여기만 주목하지 말고 진짜 앞으로 잘 되려면 부품 국산화에도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항상 중동 개입을 하면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지금 현재 워싱턴 연구소의 마이클 싱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는데 네. 미국이 현재 이란 해군 괴멸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
그 다음에 이란의 핵 개발 방지,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차단이라는 4가지 군사적 목표는 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 승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여기까지 달성했으면 전쟁이 끝났고 나의 목표가 달성했다 이런 말들을 회피를 하고 있거나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끝날 건데 하면서 이제 대응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성공적인 전쟁 종결의 요소는 일단 맥시멈리즘 경계. 그래서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가 지금 잘하고 있는 내 말만 들으면 약간 독재도 봐준다 이런 적당한 타협점이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내부 동력을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초반에 이란을 폭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 시민들한테 내가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정권을 교체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죠. 요거는 폭격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존의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공화국 수비대 그리고 이란 정부를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인 입장에서 폭격이 아무리 일어난다 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력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란이 적어도 정권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세력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을 성공시키게 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의 회복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란군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3일에 한 번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 발사하거나 드론을 하게 되면 이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게 됩니다. 유가도 이제 당연히 전쟁이 끝났는데 안 오르고 미국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면 카오스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작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전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평으로 이 전쟁이 언제까지 될지 그냥 그 전문가의 예측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도 우리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군사행동 종결을 선언하면 이미 이란의 주요한 핵심 물자라든가 방산 그리고 그 다음에 핵무기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인데 문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시작이 언제 될 것인가 장기간의 평화를 담보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미국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표적을 파괴하고 이란이 군사력을 파괴했음에도 더 파괴를 해야 된다 이야기라는 편이고 이란도 자기가 먼저 항복하자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이걸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신들이 대화를 할 만한 상대를 지도자를 모시고 사실상 이제 정치 권력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베네수엘라도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실 건데 온건파를 뽑으면 그 온건파가 자기가 대빵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싹 바뀌고 강경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경파를 뽑았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단순히 강경파를 뽑았으니까 협상을 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강경파로 뽑힌 정치 권력이나 이란 사람들이랑도 자신들이 원하는 핵 합의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쟁을 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전쟁이 한 달 이상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예상이 제발 틀려서 당장 내일이라도 양국이 좀 합의점을 찾고 교전을 중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속히 좀 전쟁이 종결돼서 지구촌이 좀 평화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